안녕하세요.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많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질문, 바로 죽음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요, 이 죽음을 배우는 게 어떻게 우리 삶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좀 불편해하고 자꾸만 피하려고 할까요? 사실 누구도 살아있을 때 죽음을 경험해 볼 순 없잖아요. 결론 내릴 수도 없는 주제라서 참 낯설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생사학 워크북 1입니다. 교육, 상담, 보건의료,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생사학 실천마을이라는 곳에서 파냈는데요. 이 책은 죽음이라는 이 어려운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려주는 아주 훌륭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웰다잉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관련 교육을 하시는 전문가분들께는 정말 구체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죽음을 배워야 하는가? 이 책은 그 이유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삶에 있다고 딱 집어줘요.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우리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과연 우리는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게 됐지만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막연한 두려움과 혼란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력존엄사법 같은 사회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겠죠. 사실 이런 논쟁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내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또 좋은 죽음이란 과연 뭘까? 이런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거든요. 이 책이 바로 이런 현대적인 딜레마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관점들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현대사회의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생각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이 책은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죽음을 둘러싼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철학과 종교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그 지혜를 함께 살펴보자고 제안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와요. 바로 삶과 생명을 구분하는 건데요. 생명이 우리가 숨쉬고 심장이 뛰게 하는 생물학적인 힘이라면 삶은 우리의 의식이나 정신활동,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나만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생명은 하나지만 부모로서의 삶, 직업인으로서의 삶처럼 삶은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죠. 이 구분을 딱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걸 넘어서 어떤 삶을 완성할 것인가 라는 질적인 차원의 고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이 말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살아가는 내내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하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한편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모른다는 것, 즉 무지에서 온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에 대해 배우고 성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책은 또 여러 종교가 사후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보여줘요. 불교의 윤회, 기독교의 부활, 유교의 조상신 개념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생사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이게 이 책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 이런 철학적인 성찰을 넘어서 이제 이 책이 왜 그냥 책이 아니라 워크북인지 보여주는 실용적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좋은 죽음, 이건 막연히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정보와 결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사전 연명의 유의향서입니다. 이 문서는 혹시 나중에 제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제 뜻을 명확히 밝혀두는 도구예요. 이건 웰다잉을 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2480명. 이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처럼 장기 기증에 대한 결정 역시 우리가 삶의 끝에서 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바로 상속입니다. 이 책은 유료분처럼 좀 복잡할 수 있는 법적인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줘요. 이런 지식은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 불필요한 다툼을 막아주고 또 나의 뜻이 온전히 존중받도록 하는데 정말 필수적입니다. 웰다잉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다뤄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핵심 주제는 죽음의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죽음은 법이나 의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감정적인 사건이니까요. 이 책은 그 부분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 책에 인용된 한강 작가의 문장인데요.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장례 같은 애도의식이 왜 중요한지를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죠. 제대로 된 의식을 치르지 못한 죽음은 남은 사람의 삶 전체를 장례식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장례식이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슬픔을 극복하게 돕고 한 사람의 죽음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체계적인 설명은 웰다잉 강사님들이 수강생들에게 애도의식의 중요성을 교육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생사학 워크북이 웰다잉에 관심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왜 그렇게 가치 있는 자료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죽음을 공부하는 건 결국 삶을 공부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끝을 선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무엇이 내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 책은 바로 그 여정을 위한 철학적, 실용적, 그리고 감성적인 도구를 모두 제공하는 완벽한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거든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죽음으로 당신의 삶을 완성하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